먼저 이 부시 홀더 요거 들어가기 전에 아까 브라켓을 완료를 했는데 거칠기를 대표 거칠기 여기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를 대표 거칠기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요런 대표 거칠기 정리할 때는 치수 거칠기 요런 것들 다 넣고 난 다음에 요거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도면에 표현된 거를 괄호 안에 넣고 도면에서 생략한 거를 W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야기했죠. 그러고서 이제 부품 번호 요거도 이렇게 쓰는데 얘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 1번 부품도에서 사용했던 대표 거칠기를 요거 카피해서 이렇게 놓고 품번만 2로 바꾸면 요거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금방 끝났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앞 시간에 이제 부시 홀더 얘에 대한 거를 정리할 때 문덕찬 씨가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뭡니까? 기아공차를 이야기할 때 데이텀은 여러 개의 부품도에서 쓰다 보니까 여기서 A 들어가고 여기서 데이텀 B 한번 사용을 했고 그렇다면 다른 부품도에 갈 때 데이텀은 C 요렇게 D 요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실기 도면을 작성하는 거에서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원래 오토캐드 한 파일당 한 부품도를 그려 넣는 게 원칙이라 했죠. 그럴 때라면은 데이텀도 요거 A가 돼야 되고 요게 B가 돼야 되고 요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 드렸던 게 뭡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절단선 표시해 놓고 단면에 대한 주소를 AA 요렇게 갔다면 실기시험 볼 때에도 여기 절단선을 사용했고 여기가 단면도로 이렇게 배치가 되었다 그러면은 얘도 역시 AA 요런 식으로 가야 된다. 요거는 다르다 이야기했죠. 그래 놓고 앞전에 부시 홀더 요거 제가 정리하면서 이거 개별 주소로 바꾸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문자를 AA로 바꾸는 거는 이야기 안 했네요. 그죠? 요거 문자를 대문자 A 아이고 캡록이 켜졌나? 대문자 A 요렇게 가고 얘도 대문자 A 아이고 요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문자가 바뀌었으면 단면에 대한 얘도 대문자 A 요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겠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이제 거칠기를 적용을 할 텐데 끼워 맞춤이 있는 자리 가지고 거칠기를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과제 도면을 보면서 이 부시 홀더가 어떤 끼워 맞춤 관계에 있는지 보자면 32G6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셈인데 32G6은 브라켓에 대해서 브라켓 부품에 대해서 요렇게 요 모서리가 끼워지는 요 자리죠. 지금 우리 도면에서 보면은 얘가 32G6 요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얘는 뭐로 브라켓하고 조립이 되는 겁니까? 끼워 맞춤이 있으면서 운동은 없는 자리이기는 한데 뭐로 체결되는 거예요? 나사, 볼트 체결 관계죠. 그러면은 얘는 거칠기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죠? 깜짝 놀랄 뻔. 그죠? 자, 이거는 끼워 맞춤이 있고 운동이 없고 사례로 이야기해 드렸을 때는 또 볼트로 체결되는 그런 끼워 맞춤 관계에 있다 하면은 이거 X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거칠기 x를 적용을 하자면 얘네들을 그 12시하고 6시에 있는 거 요거를 이렇게 카피 떠가지고 뭐 여기쯤에다 하나 놓고 꼬랑지가 조절이 돼야 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또 요렇게 아니 뭐 근처점으로 찍어 놓읍시다. 요렇게 찍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도 요거 X로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또 끼워 맞춤 관계가 있는 자리가 어딘가 봅니다. 브라켓 부품하고 이 부시 홀더가 요 면으로 또 요 면으로 맞춰져 있죠. 그죠? 자, 여기도 당연히 이제 볼트로 조립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끼워 맞춤이 있고 운동이 없어요. 그리고 볼트로 체결되는 면들이에요. 그러면 역시 뭡니까? X죠. 그 자리 표시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18이라는 치수, 여기 18이라는 치수 여기에다가 9시 방향에 있는 X하고 6시 방향에 있는 X 요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거칠기를 갖다가 또 그 6시 방향에 있는 거하고 9시 방향에 있는 거하고 얘네를 카피해서 자, 어디 갔노? 여기에다가 어디 봅시다. 근처점 하나 찍는 게 낫겠다. 근처점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 놨어요. 그리고 얘를 옮겨서 마저 정리를 해 놓는 게 낫겠네요. 요거 6시 방향에 있던 거는 여기에다 딱 이렇게 찍는 게 좋겠어요. 여기도 딘 브레이크를 한번 써주는 게 좋겠죠. 딘 브레이크 해가지고 먼저 잘려질 거 요거 선택하고 자르는 객체 요거 X 선택해주고 어머 쌤 안 잘려요. 뭐예요? 치수 보조선이 겹쳐 있어서 그런 거죠. 자, 한 번 더. 요거를 선택하고 또 자르는 객체 얘를 선택하면 딘 브레이크 됐죠? 자, 요렇게 거칠기 두 방향 잡아놓고 프린트에는 아마 거칠기 Y 표시된 요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렇게 돌려놓는 게 맞겠죠? 요 자리는 뭡니까? 요 구멍이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끼우는 건데 몇 번 부품이 들어가요? 고정 라이너. 5번 부품이 고정 라이너로 돼 있죠. 5번 부품 고정 라이너를 끼워 넣는데 사실 이 고정 라이너에 대해서 규격에서 또 보면은 자, 44망에 보면은 지그형 부시 및 그 부속품 고정 라이너라고 아예 돼 있는데 이 고정 라이너에 칼라 있음을 우리가 과제도면 5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칼라 있는 거잖아요. 여기 칼라 있는 거잖아요. 그죠? 5번 부품이 칼라가 있는 거죠? 칼라가 없는 것도 있는데 칼라 없는 거는 우리가 과제도면에서 보는 게 아니니까 요거 아닌 거예요. 요거 기준으로 보니까 칼라 있음일 때 역시 D2는 똑같이 적용이 돼 있죠. 플랜지 날개 지름. D2는 우리가 삽입 부시에서 이미 봐왔기 때문에 D2 요거는 30파이로 이렇게 확인을 해 놓는 거죠. 30으로 이렇게 확인해 놓는 거죠. 그랬을 때 고정 라이너의 원통 형상의 바깥 지름이 D로 돼 있어요. D로 돼 있는데 요 D를 보니까 얘가 26파이. 26파이. 그래서 얘가 26파이였던 거고요. 부시홀더를 이거 우리 트상할 때 웍스에서 이 구멍을 뚫을 때 26파이로 했던 거예요. 고정 라이너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정 라이너에 D에 적용되는 게 P6이라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P6은 무슨 끼워 맞춤 관계에 해당할까요? 억지 끼워 맞춤이죠.
거칠기 Y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끼워 맞춤이 있으면서 운동이 있는 자리였죠. 끼워 맞춤이 있고 운동이 있는 자리. 여기서 운동이 있다는 건 뭐예요? 왕복 마찰 운동이나 회전 마찰 운동이나 이런 거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억지 끼워 맞춤 자리도 거칠기 Y를 적용합니다 했었어요. 그죠? 아유, 자꾸 트림이 나와서 미치겠네. 그런 면에서 얘가 억지 끼워 맞춤 P6으로 이 고정 라이너를 억지 끼워 맞춤으로 이렇게 넣는다는 건 여기 죬새만 생기면서 이렇게 끼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거칠기가 Y로 적용이 됐던 겁니다. 여기가 왜 Y였는지 이제 이해되셨나요? 만일에 여기가 거칠게 가공이 됐다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죬새가 생기는 자리인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은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끼워 넣을 수도 없어요. 동망치 같은 거로도 빵빵 때려봐야 이거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유압 프레스를 이용해서 이런 거는 끼워 넣을 수밖에 없어요. 기름의 압력 힘으로 압착시키고 밀어내고 하는 거를 유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름의 힘으로 유압으로 기계적인 힘을 가지고서 이렇게 죬새가 있는데 끼워 넣기 때문에 여기가 반들반들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반들반들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로 이야기했을 때 거칠기 Y는 끼워 맞춤이 있고 운동이 있는 자리에 적용하는데 예외적으로 억지 끼워 맞춤 자리에도 억지 끼워 맞춤 면에 거칠기 Y를 적용합시다 라고 말했던 게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래요. 요거 억지 끼워 맞춤임을 확인하는 거는 어떻게 확인했다? 고정 라이너가 들어가는 것이 P6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 억지 끼워 맞춤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였죠?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26H7 여기에다가 이게 거칠기가 Y가 들어가면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건데 요건 남겨놨네. 자, 그 다음에 카운터보어 쪽에는 카운터보어 쪽 말고 참 요거 마저 이야기합시다. 자, 부품의 조립 관계에서 요 구멍이 부시홀더에 있는 요 구멍이 브라켓에 있는 구멍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구멍이라 말씀드렸나요? 평행핀 또는 맞춤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위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핀들을 끼워 넣는 구멍 같은 경우에도 거칠기 Y입니다 라고 외우자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거칠기 Y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요거를 카피해 가지고 좀 편집을 할게요. 요렇게 아까 카피해 올 때 이걸 잘 안 해놨네. 자, 요래 놓고 콤마 뒤로 가야 되는데 이걸 앞으로 당겨놨네요.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평행핀 또는 맞춤핀 구멍에 적용하는 거칠기는 Y였습니다. 요거 두 군데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요 구멍하고 요 구멍이 다 거칠기 Y입니다. 요런 설명도 성립하죠. 네. 자, 그러면 카운터 보호 쪽으로 왔는데요. 카운터 보호 형상에다가 우리가 거칠기 표시할 때도 드릴 구멍이나 스포 페이싱이나 또는 카운터 보호 요런 거 구멍에 거칠기 적용하는 것도 이거 사례로 이야기할 때 W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얘는 W 표시하려고 사실 콤마를 찍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얘도 알고 보면은
여기에서 2번 브라켓에서 거칠기 정리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도면에 사용한 거는 X, Y, 도면에서 생략한 거는 W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요것도 품번만 이렇게 카피해 놓고 품번만 바꿔 놓고 여기에 W 사용하는 거 카운터보에 W 사용하는 거 하려고 콤마 찍어 놨다가 이거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이가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넣어놨지? 미안합니다. 자, 그렇죠. 이 5.5파이는 한번 드릴 뚫어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요것도 순서가 왜 이렇게 돼야 돼요? 먼저 가공하는 드릴 가공을 먼저 하기 때문에 얘를 위에다 쓰고 두 번째 가공하는 카운터보를 그 밑에 행에다 쓰는 거였죠. 네. 그러면서 여기도 W고 여기도 W인데 이거 대표 거칠기 기입하는 거에서 아예 생략하는 거로 가기 때문에 방금 전에 콤마를 지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뭡니까? 부시홀더에 거칠기 적용한 거에서 이제 빠진 거는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끼워 맞춤 관계에서 여기하고 하기 위해서 X 다 잡아놨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가 브라켓하고 조립하기 위한 거여서 X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고정 라이너를 끼워 넣는 자리인데 고정 라이너가 P6으로 되니까 억지 끼워 맞춤이라서 요거 Y로 적용을 해 놨고요. 그러면은 이제 맞춤핀 자리 요 두 군데하고 카운터 보호 자리하고도 여기에서 카운터 보호에선 W를 생략했고 맞춤핀 자리에는 Y 적용해 놨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거칠기 표시는 다 끝난 거네요. 나머지는 어떤 거예요? 다 제가 파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하는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W인 거예요. 이렇게는 다 W인 거예요. 이런 데는 가공 흔적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죠?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그 거칠기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기아공차에 대한 기입해 놓은 기아공차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이제 거칠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기아공차를 설명할 때 제가 두 가지로 기아공차를 적용하는 거는 데이텀을 이야기할 때 데이텀은 첫 번째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첫 번째는 가공의 기준일 때 데이텀을 쓴다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조립의 기준일 때 데이텀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텀을 어디에다 잡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볼 때 가공할 때보다는 브라켓하고 조립되는 요 면 요거를 데이텀으로 잡아놓으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요거는 조립하는 면을 데이텀으로 잡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프린터에 보면은 거칠기보가 너무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조금만 옮겨 놓을게요. 자, 요 상황에서 여러분 프린트 되어 있는 거에 보면은 데이텀 화살표가 이 4라는 거에 어느 보조선? 위쪽에 있는 치수 보조선 여기에 화살촉이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조립면이기 때문에 요거를 데이텀으로 사용한 경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그죠? 가공 기준부터 생각해버리면 데이텀이 많아져요. 효율적으로 그냥 표현하고 말자. 그래서 조립 기준에다만 데이텀을 시작하는 게 낫겠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도 바로 데이텀을 만들지 않고, 큐리더로 만들지 않고, 앞서 사용한 데이텀을, 마지막에 사용한 데이텀을 요거를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근처점 해가지고 요렇게 딱 찍어 놓고요. 자, 요거 그 다음 순서로, 알파벳 순서, 그 다음 순서로 얘는 데이텀 A, B, C, D, E죠. 아, 갑자기 알파벳 순서 까먹었어요. 이렇게 다음 알파벳 순서가 들어가는 게 맞겠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끼워 맞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먼저, 조립할 때 기준을 가지고서 데이텀 잡으면 여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끼워 맞춰지는 자리 표시해 놓은 거 요게 가장 먼저 보이죠? 요게 브라켓하고 조립되는 자리네요. 그죠? 브라켓하고 조립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가공할 때 이 바닥에 대해서 요 밑에 이렇게 밑에 수문선하고 해가지고 요 바닥면 요거 제가 흰색으로 이렇게 빗금칠하고 있는 면이 되는 셈이죠. 요 면에 대해서 이 면이 직각으로 가공되는 게 맞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부터 직각으로 가공이 된다고 했을 때 가공하는 구간은 22 가공을 하죠. 높이가 이게 총 높이가 20이 아닌가요? 그래요. 총 높이가 이게 20이라고 하면은 IT 등급 5등급으로 와서 자, 우리가 필기 준비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을 거예요. IT 공차는 끼워 맞춤에 대해서도 기준이 되고 기하 공차를 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이런 표현은 많이 했지만 이거 5급 기준으로 우리는 끼워 맞춤에서 많이 해석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제까지도 잘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요거 까먹고 제가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끼워 맞춤에 대해서 우리가 기하 공차를 해석할 때는 IT 5등급을 기준으로 통일을 하자. 이렇게 규칙을 많이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등급을 안 쓰고 5등급을 쓰는 거니까 요거 기준으로만 봐주시고 자, 이 바닥면에 대해서 이 옆에 있는 면이 직각이 되게 하는 요 부분을 가공하는 높이를 나타내는 게 22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구간에 대한 거는 22라고 보면 18초가 32하 해가지고 0.009가 되겠네요. 자세로 해석하는 게 직각 공차로 해석하는 게 적합하겠다. 그래서 0.009가 나왔다면 또 꺾어놓은 기하공차가 어디 없나? 여기 하나 있네요. 큐리더로 그냥 가는 게 더 빨랐을라나? 자, 요거를 카피해가지고 요 근처에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큐리더로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하공차 기입틀을 요거 클릭하고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요 꼭지점을 클릭해서 요렇게 제껴버리면은 지시선의 방향이 바뀌죠. 그리고 뭡니까? 끝부분 요렇게 스트레치로 선택하고 얘를 이렇게 내려버리면 화살촉이 이렇게 바뀌죠. 요랬을 때 요거 이제 맞아. 이동시키는데 마침 기하공차 값도 0.008이었네요. 아이 좋아. 자, 근데 데이터 문자만 요거는 편집하면 되겠네요. 자, 데이터 문자는 알파벳 E였죠. 네? 어디? 공차 값도 달랐어요? 참, 내가 잘못 읽었나? 0.009였구나. 아이, 이런. 자, 갖고 이게 혼자 수업할 때도 이게 오타를 제가 잘 내죠. 미안합니다. 자,
자, 요렇게 해서 얘를 요렇게 직각도 공차를 하나 맞췄어요. 직각도 공차를 하나 맞췄어요. 그러면은 또 끼워 맞춤이 일어난 자리가 어디 있는지 또 봅시다. 위쪽에서는 브라켓에 대해서 조립하기 위한 끼워 맞춤 오형차가 적용된 32 요쪽에 기하공차를 적용했다면 당연히 여기 끼워 맞춤 오형차가 적용된 요 자리에도 기하공차 해석을 우리가 해놔야 되겠죠. 자, 여기는 고정 라이너가 들어가는 구멍이라고 이야기했죠. 5번 부품 고정 라이너가 들어가는 자리.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해석이 적당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것도 역시 드릴 지그에서 요것도 어떻게 가공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공했을 때 빨리 자, 여기 바닥면을 데이텀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기준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 고정 라이너가 들어갈 자리가 이런 식으로 깎이거나 해버리면은 붓이 들어가는 게 엉뚱하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얘는 자세 공차 중에 역시 직각도 공차를 적용하는 게 데이텀에 대해서 직각도 공차를 적용하는 게 적당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직각도 공차로 적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32G6 요것도 요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 요렇게 가공되는 거다 해가지고 22 요거를 기준으로 봤죠. 그죠? 그런데 구멍도 마침 가공하는 구간의 값이 똑같이 20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똑같은 값으로 적용하면 되네. 그죠? 공차 종류 기호랑 공차 값이랑 데이텀이랑 똑같은 거 하면 되죠. 근데 요거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되죠. 뭐가 차이가 있어야 돼요? 공차역이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요? 공차역이 어떻게 생겨요, 얘는? 가상의 원통 지름 안에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파이 기호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가공하고 난 후에 요것을 요 부품을 잠깐 숨겨놓고 단면 보기도 이렇게 해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를 데이텀으로 잡아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 구멍을 가공하고 난 다음에 이 구멍이 수직이 되게 제대로 뚫렸는지 확인하려고 할 때 요거는 어떻게 측정을 하게 되냐면 측정하기 위한 인디케이터가 이쪽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내려가요. 파란 색깔로 표시를 바꿀게요. 이 측정하기 위해서 이게 인디케이터를 요 봉을 따라서 이렇게 다이얼 게이지처럼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여기 끝에 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침이 나와 있고 얘를 한 바퀴 돌리면서 그리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측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차가 생길 때 요 안에 가상의 지름 원통 안에서 오차들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뺑 돌리면서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뺑 돌리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가니까 가상의 원통으로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차값 앞에다가 얘는 공차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이 기호가 들어간 거예요. 되셨나요? 프린트에 이거 빠졌나요? 빠졌어요. 미안합니다. 예, 요거 파이 기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프린트에 또 빼먹었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거를
오타 이런 게 있냐. 아이 참. 자, 그러면은 요거 여러분 프린트도 다 고쳐 놓으셨죠? 요거 파이. 예,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치게 해석한 경우기는 해요. 뭐냐면 여러분 프린트에 보시면은 여기에다 직각도 공차를 적용하는 거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요 면이 어떻습니까? 브라켓의 요 면하고 닿는 면이라 해가지고 요거를 마저 해석을 했어요. 사실 이 4mm 구간에다가 자세를 마저 준다는 거는 너무 지나치기는 해요. 지나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적용한 경우로 프린트에 되어 있어요. 즉 뭡니까? 빼도 괜찮기는 해요. 이런 거는 너무 지나치게 갔어요. 즉 여러분 자 가지고 계시죠? 쇠자 가지고 계시죠? 3mm를 눈금 4칸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거 자세를 맞추기 위해서 가공하는 사람이 3mm 구간을 맞추기 위해서 직각도 맞추기 위해서 측정을 하려고 치면 죽어나요. 그죠? 맞춰줄 수 있어요. 돈 더 받아요. 비용에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그래도 뭐 일단은 우리가 방어하는 측면에서 감독관들이 이거 빼먹었다 이렇게 할 여지가 있으니까 요거를 하나 더 하기는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데이텀은 여기라고 했을 때 자세를 유지하는 거를 보는 측정하는 구간은 4mm였습니다. 4mm였어요. 그러면 이 4mm는 3초가 6 이하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5마이크로메타, 5급일 때 5마이크로메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0.005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정리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저는 또 카피해서 쓸게요. 새로 만드는 걸 되게 저는 귀찮아해서 요렇게 일단 갖다 놓고요. 공차 기입 틀을 클릭해서 요거 왼쪽으로 요렇게 제껴 놓으면 화살촉이 좀 덜 나왔는데 요거 한 번 더 당겨주면 괜찮아요. 자, 요렇게 해놓고 요거 스트레치로 좀 조절을 해놓고 그런데 쌤 여기에다가 18이라는 치수에다가 이거를 넣으면 좋은데 이런 방법은 가능하겠죠. 18이라는 치수를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넉넉하니 이렇게 내려놓고 요 치수 보조선에다 이렇게 딱 찍어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가는 실선을 이룰 때 추가해 버리는 거예요. 거칠기 도시할 때 이렇게 면에 대해서 가는 실선을 이렇게 연장해서 긋고 할 수 있죠. 기하공차 할 때도 그 면을 지시하는 가는 실선을 이렇게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는 게 더 간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치수 내리는 것보다 요거도 괜찮죠? 네. 요렇게 해서 이거 값도 안 바꿀 뻔했네. 자, 얘는 0.005이고 데이터는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시 홀더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하공차 적용하고 하나 더 있죠. 뭐가 빠졌나요? 베이스 부품도를 참고해 볼까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20이 떨어뜨린 자리에 데이텀 요거 잡아놓은 자리 중심선으로 데이텀 또 잡았고 그 자리에 위치도 공차 적용했죠. 베이스 부품에만 이렇게 위치도 잡으면은 이 위에 부시 홀더가 이렇게 놓일 때 달라지겠죠. 구멍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한 거를 그대로 요거 쓰셔야 돼요.
대응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대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잊지 마시고 같이 기입해 줘야 되겠다.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요거는 지금 이 카피해서 놓긴 했는데 편집하는 게 좀 절차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큐리더를 이용해서 그냥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설정을 여러 줄 문자 쓰느라고 이거 이렇게 해놨는데 공차로 주석을 공차로 바꿔놓고 지시선 및 화살표, 화살촉은 닫고 채움으로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어느 선에다가 어느 원주에다 가야 돼요? 바깥 원주에다가 화살촉을 붙여야 돼요? 안쪽 원주에다 붙여야 돼요? 안쪽 원주죠. 바깥쪽 원주는 왜 안 될까요? 못따기 자리예요. 못따기를 설명하는 원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요 구멍에다가 반드시 화살촉 맞추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얘가 위치도 공차이면서 공차역은 역시 원통으로 생기니까 파이 기호 들어가고 0.009 데이텀 없이 이렇게 가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하면은 기아 공차는 부시홀더에서는 다 끝났네요.